안녕하세요. 2024년 위생안전교육 영상은 구의 조식중독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타이틀 제목처럼 급식소 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식중독 예방 및 보존식 관리입니다. 어떤 식중독이 있는지 다 함께 보러 가볼까요? 식중독 예방, 노로바이러스 보존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식중독이란 무엇일까요? 음식물로 유입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위와 장에 생기는 염증을 말합니다.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원인 물질에 따라 잠복기 및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식중독의 분류로는 미생물성, 자연독, 화학적 식중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해줘. 식중독에서는 세균성과 바이러스성 식중독을 알아보겠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제일 큰 차이점은 2차 감염 유무입니다. 세균성은 2차 감염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나 바이러스성은 대부분 2차 감염이 일어납니다. 주요 식중독균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 병원성 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캄필로박터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 상구균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유행하는 식중독을 구해줘 식중독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알아보겠습니다. 계절별 식중독이 급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겨울철 급증 원인은 기온이 하강하면서 개인 위생 관리가 소홀해지고 실내에서 주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노로바이러스 2차 감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여름철 급증 원인은 기온이 상승하면서 식품 섭취 보관 시 부패 변질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식중독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식중독 6대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보관온도 지키기, 세척 소독하기, 구분 사용하기 6가지를 실천하면 식중독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급식소 내 식중독 발생 시 보고 체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급식소 내에서 식중독 의심 증상이 2인 이상 발생하면 보건소 혹은 시군구청에 즉시 신고합니다. 신고 후 사고 발생 보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고 그 후로는 역학조사가 실시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됩니다. 다음 챕터에서 노로바이러스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노로바이러스란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낮은 온도에서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려 영하 20도에서도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철 발생이 급증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람 간에 2차 감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복기가 12시간에서 48시간이며 주요 증상은 설사, 구토, 구역질, 복통이 있고 기타 증상으로 발열, 두통, 몸살 등이 있습니다. 2차 감염이 되기 쉬우니 증상이 있는 조리 종사자는 증상이 멈춘 후 최소 2일까지 업무에서 배제시키도록 합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알아보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구토, 분변 등으로 배출을 하게 되면 이 바이러스는 환경 유입이 됩니다. 환경 유입이 된 바이러스가 용수 및 해수 오염을 시키는데 이 오염된 물들이 식품 및 식재료를 오염시키며 감염이 확산되며 순환됩니다. 감염 경로는 2개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염된 지하수로 처리한 식재료를 날로 섭취할 경우, 두 번째로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간접 전파할 경우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예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손 씻기, 구토, 설사 증상이 있는 어린이 및 교사 등은 귀가 조치 또는 격리시키기, 자주 접촉하는 표면 소독하기, 구토 발생 시 주변 즉시 소독하기, 가열조리 위주식단 제공하기, 구토, 설사 증상 시 조리하지 않기, 용변 또는 구토 변기 뚜껑을 꼭 닫고 물 내리기가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구토를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우선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 장갑, 앞치마를 착용하여 작업자를 보호합니다. 구토물 닦을 때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습니다. 치운 구토물은 밀폐봉투에 소독제를 부어 처리합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소독합니다. 장갑도 구토물이 묻을 수 있으니 뒤집어서 벗은 후 손을 씻어주면 구토물 처리 끝입니다. 노로바이러스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액상 소독제를 만들어 봅시다. 우선 0.5%의 염소 소독액 50ml를 계량해줍니다. 3리터 미만의 제품일 경우 소독액 뚜껑이 10ml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계량할 수 있습니다. 50ml 계량한 소독액을 500ml 페트병에 부어줍니다. 남은 페트병 분량만큼 물을 채우고 섞어줍니다. 500ml 페트병의 액상 소독제가 완성되었습니다. 식중독 발생 후 역학조사에 필요한 보존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존식은 집단 식중독 사고 시 역학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당일 제공한 급간식을 모두 보관하는 것입니다. 집단 급식소 및 현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이 필수입니다. 보관 방법을 알아볼까요? 보존식을 보관하는 용기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각각 뚜껑이 있는 용기 또는 일회용 멸균팩을 사용합니다. 배식 전 모든 음식을 종류별로 1인 분량 독립 보관하고 완제품을 제공하는 식재료는 원상태로 보관합니다. 제공한 모든 급간식을 보존식으로 보관합니다. 알레르기 대체식 혹은 추가로 나간 간식 등 모두 포함입니다. 영하 18도 이하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합니다. 주말을 포함하여 144시간 이상 보관하기 때문에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채취한 보존식은 1월 28일 일요일 오전 11시 이후에 폐기가 가능합니다. 보존식 기록표를 작성할 때는 채취 날짜 및 시간, 메뉴명 보관 온도, 폐기 날짜 및 시간, 채취자 성명 기재한 보존식 기록표를 용기에 부착하여 보관합니다. 보존식은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먼저 위생장갑을 착용 후 깨끗하게 소독된 용기 및 기구를 준비합니다. 1인 분량 각각의 용기에 보관하는데 기존 작은 보존식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득 채워서 보관합니다. 용기 뚜껑을 닫은 후 메뉴, 일시 등을 기재한 보존식 기록표를 용기에 부착합니다. 영하 18도 이하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144시간 이상 보관하면 됩니다. 전용 냉동고가 없을 경우 일반 냉동고에 전용 칸을 마련하여 보관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보존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장님, 선생님, 조리사님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알차고 유익한 구해줘 식중독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